공부 재능 하면 우선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바로 선천적 공부 지능이라고도 볼 수 있는 IQ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IQ 하면 멘사가 또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제가 멘사 회원입니다. 꽤 됐네요. 한 15년도 더 된 것 같은데 멘사 테스트를 한번 심심해서 한번 쳐봤고 멘사 회원이 됐고 또 수년 전부터는 멘사 코리아 교육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요. 자, 저는 멘사 공부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권태용 소장이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발산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발산한다. 자, 무언가가 쭉 이렇게 수렴이 아니라 뭔가 튀어오르고, 그렇죠? 이걸 발산이라고 하는데, IQ와 학업 성취도, 자, 어느 정도까지 비례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능이 좀 올라가면, 자, 학업 성취도도 같이 좀 따라 올라간다고 하는데,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발산된다. 자,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 못할 수도 있고 너무 잘할 수도 있고 연관성이 떨어진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발산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멘사 회원, 멘산이라고 하는데요. 활동을 하면서 만나뵌 분들, 물론 뭐 제 경험을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대단히 머리는 좋으시지만 대단히 독특한 분들도 많은 게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IQ랑 공부 어느 정도는 유의미한 연관이 있지만 그걸로 모든 걸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IQ에 대한 비판도 많죠. EQ라는 개념. 자, 사람을 그런 지능, 수리, 논리 이런 것만 갖고 판단할 수 있느냐? EQ, 사람의 감정과 정서도 중요하다. 자, 이런 EQ라는 개념도 있고요. 자, Multiple Intelligenc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중지능인데요. 자, 다시 말하면 그런 수리, 논리력, 언어력 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다양한 지능, 다양한 재능이 있다.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건데, 자, 공간적인 능력, 신체 운동과 관련된 거, 음악, 그 다음에 대인 어떤 관계, 자아에 대한 이해, 자연에 대한 이해 등, 자, 여러 가지로 사람을 평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로 우리가 아는 단순한 지능 지수가 우리 아이들 공부에 있어서 다는 아니다. 자, 제가 경험했던 또 많은 선생님들이 공감하시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들을 요약해보면 이런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공부를 잘한다라는 개념은 초등 때, 중등 때 잠깐이 아니라 고등 때 잘하는 게 진짜 잘하는 거겠죠. 자, 독해력, 자, 문해력, 요즘 말이 많죠. 자, 이 개념이 있을 수 있고요. 집요함이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쓰는 표현인데요. 집요함, 주도성도 있죠. 자, 집중력도 있을 수 있고요. 암기력, 자, 이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 자, 중에서 자, 최소한 한두 가지가 보통 아이들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되는 비결이다라는 거죠. 타고난 IQ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공부 재능이면서 모두 후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교과목 자체를 잘하기 위해서 이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놓는 것 이전에 위 언급한 기초 체력인 공부 재능들을 다져주는 것이 초등 때 특히 신경 쓰셔야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영향입니다. 근데 현실은 독해력 정도를 빼면 웬만하면 신경을 많이 안 써준다. 그런 영역이라는 거. 자, 이걸 비유하자면요. 김치도 못 담그는 사람이 한식 대첩에 나가는 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암기력에 대한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암기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났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참 편리한 핑계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좀 안 된다 그러면 엄마 닮아서 그래, 아빠 닮아서 그래, 아이고 이 자식이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 자, 이렇게 쉽게 지나치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공부 재능인데요. 그러나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자,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어때요? 현실은 기껏해야 막 이렇게 필기만 열심히 하죠. 막 5색, 8색 사인펜 가지고 주구장 그냥 필기만 하고 있죠. 깜지라는 개념 아시죠? 깜지. 또 빽빽이라고도 하고 어떤 지금 빡지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수동적인 반복. 자, 과연 암기로 이어질 것인가? 근데 그것도 안 하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만 이런 건 심리적인 위안일 뿐이죠.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착각. 자, 암기력도 노력을 통해서 능력 팍팍 키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영상이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준비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메모지랑 그다음에 펜, 그리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맑은 집중된 정신, 이게 이 세 가지를 준비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포즈를 눌러서 준비를 해 주셔서 좋습니다. 자, 돌아오셨죠? 자, 지금부터 특별한 연관이 없는 한글 단어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잘 보시고 순서에 상관없어요.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 불러드리고 보여드릴 때 절대 적으시면 안 돼요. 적으시는 거 이따 테스트 할 때. 자, 준비되셨나요? 자, 변호사, 선생님, 산소, 스탠드, 협동, 여행, 장난감, 개나리, 호수, 의자, 우산, 연필꽂이, 고구마, 프라이팬, 매니큐어, 초인종, 코끼리, 연필, 칫솔, 소방관, 두루마기, 램프, 머리카락, 문어, 진달래. 자, 잘 들으셨죠? 자, 보고 들으셨습니다. 순서와 상관없이 이 단어들을 얼마만큼 기억을 하고 계신지를 한번 스스로, 이 왜 학부모님들이 이걸 한번 해보시길 제가 추천드리냐면요, 한번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나도 공부하는 입장, 암기하는 입장이 돼보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암기라는 게 단순히 머리에 기억 남게끔 하는 순간적인 이렇게 집중을 넘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를. 자, 메모지, 제가 준비물로 말씀드렸던 메모지에 기억나는 단어들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포즈 해놓으시고 한번 써보세요. 자, 몇 개나 적으셨습니까? 자, 어떠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죠. 자, 근데 몇 개를 맞추셨는지는 한번 댓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자, 궁금하네요.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몇 개인지 기억나시나요? 25개입니다. 자, 우선은 단어가 25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범위가 어떤지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공부를 하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자, 두 번째, 지금은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빨리빨리 테스트를 보게끔 해드렸습니다만 실제 우리 아이들이 보는 테스트 환경은 어때요? 방금 보고 바로 테스트하진 않죠. 테스트는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해야 된다는 거죠. 영상을 직전에 공부하고 시험을 보니까 현실은 테스트는 통과하지만 어때요? 아이들 장기 기억에는 남아있지 않는다. 헛공부라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보통 듣기만 혹은 보기만 하는 것보다는 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따라도 해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자극을 동원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읽어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암기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뭐 컨디션에 따라서 또 암기 능력에 따라서 자, 개수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자, 단순히 나는 좀 암기력이 부족하구나. 저 사람은 되게 암기력이 훌륭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 이전에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기에 자, 언뜻 봐도 저는 한 5가지 정도의 방법들이 떠올랐어요. 자, 우선은 앞에 보셨던 자, 변호사 선생님 산소 스탠드 협동 여행 장난감 개나리 호수 의자는 저는 이렇게 떠올랐어요. 자, 우선은 자, 변호사 선생님을 만나니까 자,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열받는 일이 있는 거겠죠? 변호사 상담이라는 건 산소가 부족해요. 해서 어질어질하니까 네, 스탠드 서 있기 어렵다. 그래서 협동해서 부축을 좀 해준 상태에서 이런 조언을 받았어요. 그냥 여행을 좀 떠나세요. 머리 아프시면 어른들도 장난감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나는 개나리가 피어있는 호숫가 의자에 앉아있는 자, 요거 제가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린 요거의 연상기법입니다. 연상기법. 또한 이 안에 지금 뭐 변호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소방관도 있죠. 뭔가 비슷한 종류끼리 묶는 자, 분류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산이나 연필이나 뭐 그 연필 꽂이 같은 건 길쭉길쭉하게 생긴 비슷한 모양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나온 자, 초인종과 코끼리와 그 다음에 연필 이런 거는 사실 연상이 안 떠오른다. 그러면 앞에 초성을 따서 코, 연필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문제의 포인트는 25개를 인식하면서 들으셨어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한 5가지 포인트들 암기 방법이 있습니다. 뭐 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뭔가 그냥 듣거나 그냥 봤을 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개수를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실제 학습을 하는 상황은 이거랑은 조금 다르겠죠. 그리고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있어서는 학습과 관련된 제대로의 암기력을 또 늘리려면 우선 확실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스토리나 어떤 원리를 가지고 그렇죠? 이해를 해야죠. 방금 말씀드린 이런 단어들은 한글로 된 단어들이지만 우리 아이들 영단어 학습하면 어때요? 영단어를 모르는데 그 영단어를 외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영단어가 가진 한글 뜻을 만약에 모르는데 공부를 한다. 이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암기를 하는 거잖아요. 절대 좋은 효율이 있을 수가 없다. 우선 확실한 이해와 원리를 터득하고 자, 중요한 2가지 포인트, 체계적인 누적 반복 복습이 필요합니다. 단기 기억이 아닌 장기 기억. 공부는요, 솔직히 단기 기억을 쓸 일이 많지 않죠.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누적 반복 복습.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뭐 연상기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자, 구분하고 분류를 해보고 그 다음에 25개가 있구나 혹은 이런 목차 안에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구나. 특히나 수학이나 의문법 같은 경우에는 목차 중심의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방법들. 그 다음에 넘버링을 하죠. 내가 외워야 될 게 몇 개구나, 이해할 게 몇 개가 숫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넘버링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 등 이런 기술들 더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들은 초등 때부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고등 때 견뎌낼 수 있고 더 나아가 도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습량의 홍수 속에서 효율을 키워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시간 관리가 가능하죠. 자, 시간을 관리하는 자, 곧 타임스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관련된 영상 하나 추천을 드려볼게요. 위에. 자, 우리 아이들 기본적인 공부 재능을 또 키워가는 과정에서 홀로서기 3시간 재충전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초등 때 꼭 안 해놓으면 후회하는 2가지라는 영상 꼭 같이 한번 시청을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공부 재능 중에서 암기법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같이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우리 아이들과도 같이 한번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 그리고 아이들 암기 힘들어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집합 스튜디오의 권태영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